네, 안녕하세요. 초보자가 풀이하는 알고리즘 문제 BOJ 16909번 카드 구매하기 3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구매하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굉장히 짧은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이 카드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가 N개에 놓여 있다고 하고 이 능력치가 각각 카드마다 부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이제 연속해서 구매할 건데 이제 그 구매한 카드의 가격은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능력치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 개가 있으면 그 연속해서 그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2 더하기 1개니까요. 그래서 총 6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해서 그 빼고 더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그 방법에서 나오는 가격의 합을 알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100만까지 들어오고 카드의 능력치도 100만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출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가격의 합을 출력해 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예,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혹시나 이제 알고리즘 공부를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이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골라서 풀까 이런 게 좀 궁금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좀 답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 만든 PPT 페이지인데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저는 이렇게 풉니다. 이 큐레이팅된 문제를 풀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백준에서 단계별로 풀어보기나 그 코드 플러스라고 하는 문제집으로 나오는 그 페이지에서 있는 그 문제들을 좀 골라서 풀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알고리즘 분류를 알고 풀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풀어보기도 들어가면 어떤 알고리즘인지 찍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난이도가 높아도 비교적 수월하게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가끔 심심하다라고 하면 이 ICPC의 본선 문제는 아직 잘 모르겠고 레저널 문제들을 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이나 난이도를 보고 이건 좀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한번 독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독해를 해봤을 때 대충 뭘 요구하는지 알겠는데 풀이할 만 하겠는데 그리고 이건 좀 풀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풀고 나면 내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럴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제 풀이를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해선 어쨌든 이거는 도전하는 느낌이니까 알고리즘 카테고리를 이제 안 보고 풀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 코드 플러스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의 카테고리를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료 구조의 스택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건 스택으로 푸는 문제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이 조금 문제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스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뻔하거든요. 왜냐면 스택은 그냥 배열을 좀 약간 변형한 단순한 자료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스택을 이용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의 그 요구하는 바가 그냥 하나의 인덱스에 대해서 원래는 뭐 n번 할 수 있는 연산을 최대 2번까지 연산하는 식으로 시간을 최적화하는 그러니까 약간 스위핑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 스택을 이용하는 걸 요구하는 게 대부분의 스택 문제잖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풀이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하나의 인덱스에 최대 2번 연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스택에 어떤 값을 이 순서대로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대로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과 다른 게 이렇게 발견이 돼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잘 쌓고 있었는데 노란색 그 같은 약간 변종 같은 게 발견이 되면 걔가 적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얘네들을 이렇게 날려요. 그러고 그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리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식으로 이 스택 문제가 보통 풀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값은 가지고 갔었죠. 왜냐하면 그 아까 봤었는데 입력이 100만까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우 고려해야 되는 가지수는 n제곱계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스택 문제 레퍼토리에 맞게 한번 문제를 이해해 봤어요. 일단 문제에선 이걸 요구해요. 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n 더하기 개의 가능한 구간의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들의 합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 스택을 비울 때 그 정답에서 요구하는 값들을 계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값이 A가 있는데 그게 LR 구간에서 최대값이라면 이 LR 구간에서 A를 포함하는 모든 범위의 최대값은 A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LR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값이 A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뭐 마찬가지의 그 LR R 빼기 L 뭐 제곱 정도의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 A를 포함하기만 하면 무조건 최대값은 A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단서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구하기보다는 따로 구해서 빼주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스택에는 단순한 자료니까 굳이, 그러니까 많은 걸 같이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최소값은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최소값이 뭐니? 최대값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요거인데, 최소값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음수 부호 붙인 다음에 최대값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풀이를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계한 풀이법을 들려드릴 텐데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0, 4, 3, 2, 5라는 그 카드가 왔다고 칩시다. 카드의 능력치가 입력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왼쪽부터 스택에 넣고 빼고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보다 작은 값만 쌓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의 탑보다 작은 값만 쌓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탑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그 값보다 큰 값을 만날 때까지 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팝을 하면서 정답의 일부를 계산할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문장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건데, 일단 이 스택에 들어와 있는 값은 이게 그 본인의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5번이라고 하면 본인의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작은 값만 쌓는다고 했으니까 14, 3, 2는 그냥 그대로 쌓이죠. 그래서 1부터 4까지의 구간 최대값은 1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구간을 만들 때 그냥 그러니까 1이 포함되기만 하면 이제 최대값은 10이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는 2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 탑보다 큰 값이 나올 때까지 이제 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를 팝을 했죠. 근데 이제 2를 팝을 하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2라고 하는 값은 요 아래 있는 애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요 지금 들어오는 애보다는 들어오는 애보다도 작은 애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에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다른 애들은 다 물리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뭐 지금은 하나도 안 쌓여 있었지만 쌓여있던 것들 것보다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3 더하기 1 구간부터 5-1 구간까지 4를 포함하기만 하면 최대값은 2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애가 있고 나 아래에 깔려있는 애가 있고 본인이 있는데, 이 본인이 의미하는 바는 얘가 의미하는 인덱스부터 얘가 의미하는 인덱스 사이에 요 본인 별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포함하기만 하면 최대값은 2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3도 마찬가지겠죠. 2 더하기 1부터 5-1 구간까지 3을 포함하게 나오면 최대값은 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일반화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변종인 친구고, 그 다음에 변종 때문에 팝이 돼야 되는 친구고, 그 다음에 아직 다음 순서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인덱스가 각각 여기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표현을 하길 그 구간의 인덱스를 포함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3이 팝이 된 거였는데,
이 3이라고 하는 값 인덱스를 포함하기만 하는 구간의 최대값은 모두 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포함하는 구간의 개수를 세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요거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요렇게 있죠. 요렇게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본인까지 가는 요거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거 하나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거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요 개수의 구간만큼 동안은 본인이 최대값이다 라는 걸 이렇게 팝을 하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래요. 팝을 하는 인덱스 빼기 탑 인덱스,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곱하기 팝을 시키는 인덱스 빼기 팝하는 인덱스 개수만큼의 그 구간 개수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뭐 값이 A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가 최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팝을 하면서 그 인덱스가 최대값인 구간의 개수를 구할 수 있네. 근데 나는 모든 인덱스를 팝할 거네. 그러면은 모든 인덱스가 자신이 최대값인 구간의 개수를 각각 구할 수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인덱스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렇게 다 있다라고 쳐도 얘네들을 하나씩 팝하면서 얘가 최대값인 인덱스가 뭐 2개, 얘가 최대값인 인덱스가 3개, 얘가 최대값인 인덱스가 뭐 4개, 5개, 뭐 1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구해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아까 했던 그 시그마 n 그 개수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아까 그 개수를 구하는 수식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능력치 값, 본인의 능력치 값을 구해서 각각 구해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떠올렸으면 코드로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100만까지 그 카드 능력치가 들어올 수 있는데 100만이 그러니까 다 100만으로 들어온다면 그 100만 제곱개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롱롱으로 일단 선언을 해줘야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능력치에 본인의 인덱스를 갖고 있는 스택이에요. 걔를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할 거예요. n번 순회를 할 건데, 만약에 처음이면 당연히 그냥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고려할 카드의 능력치가 탑에 있는 것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그냥 스택에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보다 큰 걸 발견할 때까지 또는 스택을 다 비울 때까지 이거를 반복할 건데, 아까 말했죠. 그 중간에 껴있는 인덱스 빼기 남아있는 인덱스, 아니네요. 이거는 그 변종 인덱스 빼기 중간 인덱스 빼기 남아있는 인덱스. 근데 만약에 남아있는 인덱스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표에서 요 탑이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탑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때 스택이 비어 있으면 0부터, 그렇지 않으면 그 인덱스부터 이렇게 빼주고, 거기다가 그냥 본인의 그 카드 능력치 값을 정답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들어갈 자리를 찾았으니까 그 자리에다 스택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뭐 스택이 다 비었든 본인보다 큰 걸 발견했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n번 다 나왔을 때, 사실 뭐 만약에 입력이 5, 4, 3, 2, 1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왔으면 한 번도 요 else문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거를 싹 비워줄 수 있도록 그 요 기준이 되는 인덱스, 그러니까 팝을 시키는 인덱스를 이제 n 플러스 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쭉 스택이 빌 때까지 쭉 반복을 해주면 이제 이것도 다 비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어떤 인덱스가 최대인 구간의 개수 곱하기 해당 인덱스의 배열값, 그러니까 능력치를 곱해주면서 정답에 더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ANS가 아니라 렛이냐, 그리고 리턴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아까 말했던 최대값과 최소값은 서로 보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수값을 집어넣는 배열 하나, 그리고 음수값을 집어넣는 배열 하나를 따로 선언을 해주고 입력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사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요거에다 그러니까 최대값의 합이 나올 거고요.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최소값의 합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최소값에 음수를 붙여놨으니까 그 음수인 합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이제 정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출력해주면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저는 풀이를 해봤었습니다. 아마 끝일 거예요. 네. 페이지는 끝이고, 이제 뭐 이게 전부 코드의 전부라서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싶을까 한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네, 뭐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줄이죠. 요 안에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좀 뭐 느꼈던 걸 공유해 보자면, 일단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 스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렇게 쌓다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그 규칙에 들어맞을 때까지 팝하고, 팝하면서 정답 갱신하고,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택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감이 들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BOJ 16,909번 카드 구매하기 3번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